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이미지 자료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CNN, 합성급 신경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사진 분류하거나 아니면 얼굴 인식 쓸 때 사실 배경에서는 바로 이 기술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오늘 이 이미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 과정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걸 목표로 해보죠. 네, 좋습니다. 그 CNA라는 게 사실 기존 신경망의 한계를 좀 극복하려고 난 거거든요. 한계요? 어떤... 네, 그러니까 기존 방식은 이미지 픽셀 배열만 보고는 이게 어떤 픽셀이 서로 가깝고 공간적으로 어떻게 배치됐는지 이런 구조 파악이 좀 어려웠어요. 아하, 그랬군요. 네, 근데 CNN은 이미지의 어떤 지역적인 패턴이나 또 계층적인 특징 같은 걸 아주 효과적으로 학습하죠. 이 이미지에도 잘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단계예요. 특징을 배우는 특징 학습 단계라 그걸로 이제 최종 판단을 내리는 분류 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 특징 학습과 분류. 네. 그럼 이미지 왼쪽 그 인풋, 입력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네. 여기 보니까 사람 얼굴 예시가 딱 있는데 이렇게 원본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죠. 보통 높이, 너비, 색상 채널, RGB 같은 이런 3차원 데이터로요. 맞습니다. 그게 입력이죠. 자, 그럼 다음 단계. 이게 첫 번째 합성곱, 그러니까 컨볼루션 연산이랑 렐류 함수 적용인데요. 이미지의 다양한 필터, 커널이라고도 하죠. 이걸 적용해서 합성곱 연산을 한다고요. 이 필터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아, 네.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음, 필터는요. 그러니까 특정 패턴을 찾는 그런 돋보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돋보기요? 아, 네. 예를 들면 수직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색깔 덩어리 같은 거예요. 이 돋보기가 이미지 위를 이렇게 쭉 훑고 지나가면서 해당 패턴이 어디에 좀 강하게 나타나는지 그걸 감지해서 특징 맵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아하, 특징 맵. 네. 이걸 통해서 이미지의 기본적인 윤곽선이나 질감 같은 특징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 그럼 패턴 돋보기군요. 네.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릴류 함수는요? 이거는 왜 필요한 건가요? 릴류는 이제 합성곱 연산 결과값 중에서 음수값을 그냥 0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종의 비선형성을 더해주는 건데요. 비선형성이요? 네, 실제 세상의 이미지 데이터는 굉장히 복잡하고 직선적이지 않잖아요. 비선형적인 패턴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비선형성이 있어야만 신경망이 그런 복잡한 관계들을 학습할 수가 있게 돼요. 아, 네네. 그렇군요. 복잡한 세상을 배우려면 신경망도 좀 유연해야 하는 거네요. 직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 풀링. 이걸 보면 특징 맵 크기를 줄여서 계산 부담을 덜고 또 객체 위치가 좀 바뀌어도 괜찮게, 그러니까 위치 불변성을 준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정보를 좀 압축하면 혹시 중요한 세부 정보가 좀 사라지거나 그럴 위험은 없을까요? 그런데도 풀링을 쓰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아,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풀링, 특히 이제 많이 쓰는 맥스 풀링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두드러진 특징값만 남기니까 일부 세부 정보가 손실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대가로 얻는 이점이 훨씬 크다고 보는 거죠. 일단 계산량이 확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약간 이동하거나 살짝 변형되어도 좀 더 강인하게 특징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위치 불변성이고요. 강인하게. 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만 골라서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CNN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 두 가지가 또 작용합니다. 오, 핵심 원리요? 어떤 거죠? 네, 바로 파라미터 공유랑 지역 연결성이라는 건데요. 파라미터 공유, 지역 연결성.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파라미터 공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필터, 돋보기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이미지 전체 영역에 그냥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아, 하나를 전체에 다요? 네, 그러니까 패턴 찾는 방식 하나만 배우면 이미지 모든 곳에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덕분에 우리가 학습시켜야 할 파라미터 수가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와, 효율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 연결성은 그 신경망의 각 유닛, 그러니까 뉴런 같은 애들이 이미지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주변의 특정 작은 영역만 보는 거예요.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고 하는데, 아, 자기 주변만요? 네, 그 지역의 정보만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지의 공간적인 구조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존하면서 처리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덕분에 CNN이 그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에서도 그렇게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파라미터 공유랑 지역 연결성 덕분에 CNN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거군요. 확실히 좀 다른 접근 방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지의 이제 4단계, 5단계를 보면 앞서 했던 합성고 플러스 렐류랑 풀링 과정이 반복되네요. 네, 맞아요. 이 과정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신경망은 점점 더 복잡하고 좀 더 추상적인 특징들을 배우게 됩니다.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특징이요? 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그냥 선이나 뭐 질감 같은 단순한 걸 감지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뭐 눈, 코, 입 같은 좀 더 구체적인 형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얼굴 전체의 구성 같은 그런 더 고수준의 특징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아, 네. 층이 이렇게 깊어질수록 세상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특징학습 단계의 핵심인 거죠. 아하, 점점 똑똑해지는 거네요. 자, 이제 이미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분류 단계를 좀 보죠. 6단계 평탄화. FLATTEN. 이건 보니까 지금까지 만든 그 다차원 특징 맵들을 그냥 1차원의 긴 벡터로 쭉 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다음 단계를 위한 그냥 준비 작업 같은 거고요. 네, 그렇죠. 다음 완전 연결층에 넣어주기 위해서요. 네. 그리고 7단계 완전 연결층 fully connected. 여기서는 이 평탄화된 벡터를 받아서 앞에서 추출된 모든 특징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최종 판단의 기초를 마련하는 거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네, 마지막 8단계는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소프트맥스. 네.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이 이미지가 속할 가능성이 있는 각각의 클래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 사진은 고양이다, 개다, 새다 이런 클래스들. 여기에 대한 확률 값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아, 확률값이요. 네, 뭐 고양이일 확률 80%, 개일 확률 15%, 새일 확률 5%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확률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진 클래스, 여기서는 고양이겠죠. 이걸 최종 예측 결과로 딱 내놓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분류 단계가 마무리되는 거죠. 와, 들어보니까 CNN이 진짜 이미지 분류 말고도 뭐 객체 탐지나 의료 영상 분석 아니면 자율주행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신 이 구조는 사실 기본적인 형태고요. 실제로는 뭐 레진내신이 efficient 내신이 해서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구조들이 많이 사용돼요. 아, 더 복잡하게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아예 좀 다른 접근 방식의 기술하고 융합하려는 시도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CNN은 일단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여러 층의 합성곡과 풀링을 거치면서 점차 복잡한 특징을 배우고 특징학습, 마지막에 이 특징들을 쫙 모아서 이 이미지가 대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듣고 보니까 마치 우리가 사물을 볼 때도 처음엔 그냥 기본적인 형태를 보다가 점점 세부적인 모습을 인식해가는 과정이랑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정확해요. 네. 오늘 살펴본 이 자료가 CNN의 기본적인 원리를 아주 잘 보여줬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아까 제가 잠깐 그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새로운 접근법을 언급했잖아요. 네네. 만약에요, CNN이 가진 그 뛰어난 지역적인 특징 추출 능력하고 또 트랜스포머가 가진 뭐랄까 문맥 파악 능력 같은 이미지 전체의 전역적인 관계 파악 능력이 아주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면 그러면 기기가 이미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과연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아, 지역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의 결합이요? 네, 단순히 이미지 안에 뭐가 있다 이걸 넘어서 그 안에 있는 객체들 사이에 어떤 관계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상황까지 파악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꽤 흥미로울 겁니다. 와, 네. 기계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정말 계속 진화하는군요.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설명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다음 분석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